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경남에서도 오늘부터 은행구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접수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리쇼어링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늘면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앱을 이용한 코로나19 자가격리 관리가 허점을 드러내면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에 어제 기준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아 누적 환자 117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적 환자 가운데 113명이 완치됐고 현재 4명의 확진 환자가 마산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 군별 코로나19 확진 환자 현황은 창원이 31명, 거창 19명, 김해 11명 순이고 감염 경로는 신천지 관련 환자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여행과 방문 관련 환자가 1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남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닷새 만에 절반 가까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남 전체 지급 대상 146만 가구 중 44.5%인 65만 가구에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는 은행과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접수를 시작합니다. 한편 지난달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어제 기준 53만 가구에 1,600억 원이 지급돼 82.8%의 지급률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리쇼어링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국내 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여러 제약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은정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금형 프레스와 부품을 만드는 창원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01년과 2014년에 중국 텐진과 베이징에 진출했지만 최근 베이징 공장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사드 사태와 코로나19 등 대내외 악재로 중국 현지 물량이 급격히 떨어지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어떤 노동시장이나 그 제도적인 환경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의 우리나라 수준 이상으로 다 까다로워지고 그렇다면은 기술력이나 영업력은 다시 리턴하는 것도.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의사를 밝힌 곳은 경남의 4곳. 해외에 진출한 경남 기업 190곳 중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조세 감면과 설비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지만 당장 해외 공장을 철수하는 게 쉽지 않고 국내외 여러 교제 속에 적절한 입지와 인력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 국내 복귀를 주저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보다는 대기업의 리쇼어링을 통해서 해외에서 이루어지던 수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보호무역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기업 리쇼어링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진 상황.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죠. 하지만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모르거나 또 지키지 않고 있어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캠퍼스와 주변 곳곳에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고 거리에는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반드시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로만 다녀야 합니다. 이제 인지했으니까 잘 지켜야겠다는 의식 가지고 인도에서는 앞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절 주의하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땐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또 안전모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차량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이제 헬멧을 쓰셔야 돼요. 네네. 공유형 전동 킥보드 업체들이 생기면서 이용자도 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안전모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개인이 챙겨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차량과 같은 음주 단속 기준이 적용돼 처벌을 받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 즉 음주운전을 하면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몇 차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경남에서 최근 3년 동안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고 이 사고로 모두 37명이 다쳤습니다. 위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각종 관계 법규라든지 그다음에 관계 공유업체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전동 킥보드 운행의 안정성 확보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수칙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가 약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는 남해안 지역부터 내리다가 저녁에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입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낮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6도, 진주 1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21도, 진주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아침부터 밤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전까지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무가 유입되면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6도, 함안 1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4도, 양산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4도, 산청 14도, 합천 1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1도, 사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밤 비가 그친 뒤 내일 또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예보돼 있어서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부산에서 자가 격리지를 이탈해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담당 구청은 이탈 사실조차 알지 못했는데요. 자가 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자가 격리지를 벗어나 신용카드를 훔쳐 경찰에 붙잡히고도 또다시 집을 나선 40살 A씨. 관할구청은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A씨가 자가 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다른 휴대전화를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가 격리 앱은 격리지를 등록해 위치 정보 신호를 감지해 작동하게 돼 있는데 일정 거리 떨어지거나 2시간 동안 동작이 감지되지 않을 때 전담 공무원에게 알림이 울립니다. 하지만 동작 감지 기능은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만 작동하고 야간엔 작동하지 않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휴대전화를 두고 충분히 야간에 이탈이 가능한 겁니다. 규칙상 그렇게 돼 있어요.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대에는 우리가 체크를 안 한다고요. 공통적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시간 밤에는 한밤중에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게다가 다른 사람이 앱으로 건강 자가 진단을 해주면 보건당국이 격리지 이탈을 알 수 없는 데다 위치 정보 신호가 실내에선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정확성도 떨어집니다. 한번 자가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람에게 채우는 안심밴드도 지난달 27일 이전 격리자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특정 운영체제 휴대전화에선 연동이 되지 않아 다른 기종의 휴대전화를 빌려줘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승인 절차가 2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승인 받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거기에 새로 바뀐 버전이 이제 등록이 돼가지고 그 새로운 버전 이제 다운 받아가지고 안심밴드를 이제 착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명령이 된 겁니다. 부산의 자가격리자 2,300여 명 가운데 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사람은 모두 25명. 부산시는 불시 검문을 늘리는 등 보안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격리자 스스로가 격리 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집에서 장시간 머무르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악기를 연주하면서 온라인 음악회도 열고 생활 체조 동영상을 만들어 학생들의 건강도 챙기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라리넷과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교실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청중은 동료 교사들 뿐이지만 연주자의 동작 하나하나가 녹화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직접 찍고 편집한 음악회 영상은 학생 누구나 SNS로 감상할 수 있고 댓글을 주고받으며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유익성도 따지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곡을 선정하는 부분이 가장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얼른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재미있게 음악 수업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흰색 운동복을 맞춰 입은 사람들이 야외 광장에서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가벼운 율동도 선보이는데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수없이 되돌려보며 완벽한 동작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촬영합니다. 이들은 모두 생활체육 지도자들로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체조 동영상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도 많고요.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여가 활동이나 체육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이렇게 용기 내서 찍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등교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교육계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한 이색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1분기 영업이익 2,790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8%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2,4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2%가 증가해 흑자 전환했습니다. 한편 부채 비율은 181.2%로 지난해 말보다 약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경남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가 오는 26일에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김해 관동동에 설립된 경남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는 지난 2018년 문화체육부의 지역 거점형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조성 공모사업으로 설립돼 경남 지역 모든 콘텐츠 기업에 대한 육성과 콘텐츠 분야 창업, 전문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경남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는 부지 면적 6,336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기업 지원동과 레지던스동으로 운영됩니다. 창원시를 포함한 100만 대도시 특례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즉 특례시 법안이 1년 넘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20대 국회가 패회하면 특례시 법안도 자동 폐기됩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기 전 행안위와 법사위 등에서 특례시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여야 모두 오는 20일 전 행안위 법안 소위를 열어 특례시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시가 오는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등교함에 따라 오늘부터 시내버스 감차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후 창원 시내버스 226대가 하루 간선 노선 1,181회 돌던 것을 307대가 하루 1,746회 운행하게 됩니다. 창원시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시내버스 내부 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손소독제 등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진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여성 취업기회 제공과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두 기관은 경력 단절 여성과 이주 여성 등의 취업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취업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거제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에게 생계 안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청년희망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소 1개월 이상 독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실직한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부터 39세입니다. 청년희망지원금은 지원 대상에게 월 50만 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의 기프트 카드가 지원됩니다.
통영시가 독서 문화의 확산을 위해 통영 출생의 모든 아기에게 책을 나누어주는 2020 북스타트 책꾸러미 선물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0 북스타트 책꾸러미 선물은 북스타트 코리아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으로 통영시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이면 누구나 시립도서관을 방문해 책꾸러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 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합니다. 감액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민간사업장과 개인이며 사천시는 이번 조치로 모두 1,001건, 1억 원의 감액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오는 20일부터 김해체육관과 장유스포츠센터 등 실내 공공체육시설 7곳을 재개방합니다. 김해시는 당초 13일 재개방할 예정이었지만 고등학교 3학년 개학일에 맞춰 개방을 일주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김해시는 코로나19 등 재난 위기 심각 단계 발령 시 소상공인들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규정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지난 15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7월과 8월분 요금의 30%, 약 22억 원 상당을 감면할 계획입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